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가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이 5조차도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PPT와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지만 원래 진로 탐색은 여러분들이 50%는 여러분들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 혼자 이야기하려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25분 수업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작성을 해야지만이 출석이 인정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목표 관리를 주로 하고 경직 관리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목표 설정과 경력 개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 진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꿈과 또 비전을 달성하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지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목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시간이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늦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목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진로를 위한 실행의 지침이 되며 이를 통해 목표가 달성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목표 설정은 또한 시간 관리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나중에 이제 연결을 좀 시켜서 이 목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의 이 스마트 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에는 이 어떤 구체적이어야만 되죠. 스페시픽하고 그 다음에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또 달성 가능해야 되겠죠. 어치버블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결과 지향적이 되고 타임리 달성 기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며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는 결과 지향적이어야만 되고 달성 기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생에서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또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최고의 목표를 인생의 최고의 생애 목표 그리고 10년, 5년, 금년 말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죠.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노력 여해에서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러한 목표를 한 가지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저때 달성을 해서 달성한 걸 체크하고 그러면 뿌듯해질 거예요. 일주일 정도 계획을 세우고 또 달성해 보고 한 달 세우고 달성해 보고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5년 10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목표는 좀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스마트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토익 공부를 좀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뭐 집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무엇을 어떤 토익 책을 몇 장씩 뭐 5장씩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요 단어 암기와 문제풀이를 하겠다처럼 구체적이어야만 되고, 측정 가능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몸무게를 줄여서 날씬해져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현재 체중을 한 89kg니까 한 60kg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야지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측정을 해놓으면은 또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62kg까지 줄이자, 지금 68에서. 그런데 그게 안 돼요. 68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로 3kg 줄이는 걸로만 할까, 먼저 이렇게, 아니면 1kg만 줄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줄여야 되겠어요. 1kg 끝나면 다시 1kg, 1kg, 1kg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달성 가능한 것은 뭐 친절한 사람이 되자라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자 처럼 내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목표야만 된다. 또 결과 지향적인 목표는 담배 끊자 보다는 오늘 하루만 담배를 끊자, 그리고 끊는 날에 2일, 3일, 1개월로 늘려나가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단계별로 결과를 도출해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성 가능한 기한이 있는 목표는, 달성 기한이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지금 토익 점수가 500점인데 뭐 700점으로 올려야 되겠다, 6개월 동안. 이것이 달성 가능한가, 아니면 뭐 550점부터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달성 가능한, 달성 기한이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5가지 원칙과 또 이렇게 그 짧은 것부터 연습하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브래드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전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 참 재수 좋게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을 운이 좋아서 땄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보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 브래드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주의 쇼트트랙이죠. 선수 브래드버리는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죠. 1000m 쇼트트랙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1994년 릴레암메로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넘어지면서 조별 예선에 탈락했고, 그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또다시 예선 탈락했고, 2000년에는 훈련 중 목표 골절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었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002년 숄트레이트 시리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조별 예선에서 2번의 부정 출발을 하였으나 굉장히 긴장을 한 것이죠. 뭐 욕심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게 긴장을 했고, 그래서 긴장을 풀도록 시간을 배려하던 그런 심사 덕분에 가까스로 예선에 통과를 했는데, 준결승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3위로 들어왔는데 앞 선수가 부정행위로 탈락하자 또 운 좋게 브래드버리는 2위가 돼서 941승으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준결승에서는 유력한 우승 후보 한국의 김동성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김동성이 넘어져 탈락했어요. 또 마지막 지점에서 선두으로 2명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브래드버리는 2위에 들어와서 결승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결승전에는 당당한 아주 선수들이 많죠. 아주 우수한 선수들, 안현수, 뭐 안톤 오노, 또 뭐 매튜 트로코, 리자준과 함께 진출한 것이죠. 역시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브래드버리는 뭐 우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던 것이죠. 예상대로 브래드버리는 그냥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뒤쳐져서 슬슬 뒤에 쫓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앞선에 넘어지면은 뭐 동메달이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결승점을 반 바퀴 남겨놓고
리자준이 온우의 다리를 걸어 온우가 넘어지면서 안현수의 다리를 잡았고 또 넘어졌고, 이러한 치열한 몸싸움으로 세 선수가 동시에 얽혀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매트 트로트마저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브래드버리는 갑자기 앞에 선수들이 모두 넘어진 덕분에 여유있게 이 1위로 결승에 통과된 것이죠. 자, 그 결과로 브래드버리는 이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게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았고, 그는 또한 호주 역사상 동계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후 그는 호주의 영웅이 되었고, 호주의 그 우정공사는 그를 기념하는 우표까지 발행을 한 것이죠. 비록 브래드버리는 남의 불행으로 금메달을 취득했지만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불굴의 의지로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고 10년간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획된 우연에 올 수도 있고, 우연의 진로가 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목표 관리를 한번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또는 지난주 지난달에 계획했던 목표들은 무엇이었나 작성을 하고, 계획했던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이거를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 몇 프로, 미달성 이후, 그리고 목표 달성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목표 달성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자, 이거를 쓰는 시간 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성을 해 주십시오. 책을 구입한 학생은 책을 보고 쓰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그냥 바로 활동지를 여기가 올려놓을 테니까 활동지를 출력해서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이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어떤 수업에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활동지들은 나중에 어떤 별도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에다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책을 구입을 하지 않은 학생은 일단 출력을 해서라도 해서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책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목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 달성한 사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달성을 못한 학생들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목표를 많이 세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100% 달성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목표를 많이 세우다가 그게 완전 못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요 인생의 주요 분야에 대한 연대개별 중점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에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한번 간단하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직업은 이제 20대, 30대, 40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희망하는 직업이 40대나 30대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직업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쓰셨으면은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경력 관리인데요.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일을 어떤 월급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이 경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력은 그러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직무나 희망 기업에 맞는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 능력, 기술 또는 거기에 관련된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직무 검색에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일생을 거쳐 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경험하며 수반되는 삶 전반의 다양한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예, 경력 개발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 목표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희망 직무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직무와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어떤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되는 전공 분야, 자격증, 교육 훈련, 그리고 실무 경험 등을 미리 쌓아서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한 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맞춤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직무 맞춤형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그 직무나 직업에 관련된 경력을 잘 작성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흥미, 적성, 성격이 잘 맞고 관련 분야와 자격증이 전공과 관련이 있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즉 직무 맞춤형 인재다라는 것이죠. 이런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경력 관리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국내의 인턴십, 공모전,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등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경력들에서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경력 관리를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국내 인턴십은 필수로 하자라는 것이죠. 자기가 희망하는 그러한 직무를 선택해서 인턴십을 찾아가는 겁니다.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면은 이 국내 인턴십을 뽑는 회사들을 쭉 아니까 한번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를 해서 어학이라든지 현지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의 어학 그리고 내 어떤 직무 능력을 잘 쌓아야지만이 그쪽에 해당되는 경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이 직무에 관련 있는 자격증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또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는 뭘까?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정규직까지 가는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고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주로 원하는 인재상에 관련된 또는 글로벌 인재상에 관련된 그러한 경력들, 창의성, 도전, 열정에 대한 것들,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외국어, 스피킹도 좋고 토익, 토플,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자기 지원 분야에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도 어떤 정도의 수준은 취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봉사활동, 여러분의 인성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 봉사활동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어려운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누구나 참 잘했다라는 봉사활동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공모전은 이 공모전이 필요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서 우승을 받거나 아니면 상을 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채용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쪽에 필요한 회사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채용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으니까 이런 공모전에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업종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CJ 같은 데는 이런 공모전이 있습니다. 논문 공모전 같은 거
어떤 걸 연구해서 비용을 줄이는 이런 것들을 응시해 갖고, 이 공모전은 꼭 입상을 해야 경력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지원만 하면은 그런 접수증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을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 시간이 되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직업 직무를 선택을 했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했고, 그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그런 그 최종 타협한 직업과 희망 직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떤 경력이 좋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없는 경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에 맞는 경력들을 잘 확인하고 종류를 좀 경력 관리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